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 시간은요, 우리가 그 6장의 그 수요 예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물론 그 고객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고객의 주문을 받는다기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예측해가지고 그 예측한 대로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연속 공정,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뭐 자동차 주문을 받아서 주문이 들어오면 뭐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는 뭐 3만 대가 좀 팔릴 것 같다. 그러면 3만 대를 갖다가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을 갖다가 결정하기 전에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을 하는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자동차를 만들 때,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의 음식을 결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그 분식점이나 음식점은 손님이 주문을 하면 음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급식 그러니까 뭐 예를 학교라든가 혹은 회사라든가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때 대체적으로 몇 명이 오는지를 갖다가 예측해 가지고 그 정도 인원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음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가끔씩 사람이 너무 많이 오거나 그럼 모자랄 때도 있고 또 너무 적게 오면 뭐 남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라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거죠. 뭐 이것처럼 우리는 생산을 하기 전에 수요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추세 요인입니다. 추세 요인, 추세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뭐 주식 그래프, 주가 그래프를 그릴 때 주가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추세선을 그리는 겁니다. 추세선을 쫙 그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추세를 그려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이 판매 추세를 그려보니까 뭐 판매 추세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등락은 있지만 보니까 좀 올라가는 추세죠. 그러면 추세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기울기를 구해 가지고 작년도 판매량에다가 기울기를 더해서 올해의 그 수요를 갖다가 예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추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늘을 수도 있고 뭐 줄 수도 있는 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건설 경기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공사가 좀 줄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좀 수요가 줄고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요인입니다. 순환 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경기 순환이죠. 우리가 뭐 배웠듯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다가 나쁘다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판매량이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이게 불규칙한 거죠. 예, 그냥 뭐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불규칙하다 보니까 예측이 쉽지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델파이법입니다. 델파이법. 이 델파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그 그리스 사람들은 뭐 델파이 신전에 가가지고 어떤 큰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신들에게 그 물어봤다는 겁니다. 뭐 제우스 신, 뭐 아테네 신, 뭐 이런 사람 이런 신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들이 대답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탁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들이 이야기해준 대로 이제 따르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뭐 읽고 보면 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때 그 델파이 신전에서 가서 물어본 것처럼 그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의견들을 갖다가 이제 평균 낸 거. 그게 바로 이제 델파이법이라고 보면 델파이법.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델파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질문서법이라고 해 가지고요. 여러 명의 전문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뭐 메일을 보내서 이제 의견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평균적인 의견을 갖다가 도출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적인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이제 그 편지나 메일을 보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을 한 것을 갖다 다 취합합니다.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받은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런 면도 있었군 하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또 수정할 수도 있겠죠. 예. 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델파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시장조사는 여러분들 그 시장조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죠? 예, 그래서 그 통계학을 이용해 가지고 시장을 직접 조사하는 거죠. 뭐 소비자를 조사하든 뭐 어쨌든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예측법입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뭐 백분 토론 하듯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제 합의를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 의견 예측법입니다. 왜 판매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냐면 당연히 그 소비자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그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판매원들은 손님들이요 뭐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뭐 싫어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수요는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판매원 의견 예측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 유추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품 수명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입기, 그 다음에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이렇게 좀 크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세태기. 그래서 이 제품 수명주를 갖다가 분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 회사 제품이 제품 수명 주기 중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갖다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든다면 더 이상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델파이법 진행 절차라고 해가지고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질문서를 응답하고 다시 받으면 그걸 갖다 정리해서 다시 2차로 질문하고 다시 또 받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계속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델파이법의 진행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계열 분석 기법을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뭐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수요 예측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에게
누군가 인터넷에 의미심장한 글 하나를 올립니다. 이후 컴퓨터는 글을 올린 사람이나 관련 인물의 인적사항, 기존 범죄 기록, SNS 게시물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누가 범죄자가 될지를 예측하는데요. 지난해 10월 영국 런던 경찰청이 실제로 운용 중이라고 밝힌 범죄 예보 시스템입니다. 인류학자인 제프 브랭팅엄 교수가 개발한 프레드폴 역시 과거 범죄 발생 시간과 장소, 범죄자의 행동 패턴, 심지어 사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수 등 상세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범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찾아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미래를 예언하는 디지털 예언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예측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는데요. 기원전 600년경 고대 그리스에는 실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델피에 위치한 아폴론 신전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의 응답, 즉 신탁을 맡겨놓는 곳이었는데요. 아테네는 아폴론 신전의 예언자인 피티아로부터 강대국 페르시아를 격파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후 실제 전투에서 승리했을 만큼 델피의 신탁은 당시 국가의 대사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래를 보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미래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사제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오면서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하죠. 1948년 미국은 그리스 델피 신탁에서 이름을 따 델파이 기법이라는 미래 예측 방법을 개발합니다. 처음에는 경마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가 군사적인 문제 해결에 델파이 기법을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에게 설문으로 의견을 묻고 이 의견들을 모아 분석 후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지식을 종합했기 때문에 높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1950년 랜드 연구소는 또 다른 예측법인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는데요. 이는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가상의 여러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구성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다국적 석유회사인 로열 더치쉘은 이 기법을 적용해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미리 예측하기도 했죠. 예,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수요 예측이 뭐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요. 예, 뭐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뭐 다 봤던 그런 어떤 영상이고 하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계열 분석 기법입니다. 그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외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사법. 예. 자, 이 외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판매량입니다. 그 각 연도별로 판매량의 추이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에는 뭐 요 정도 판매량이 됐었고 다음에는 좀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는 또 올랐고 뭐 옆에 가고 뭐 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거 갖다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어보게 되면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추세선을 갖다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추세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건 어떻게?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변화량 분의 그 다음에 y의 변화량이잖아요.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x의 변화라는 게 뭐냐? x가 연도의 변화니까 기간의 변화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000년도고 뭐 여기가 만약에 뭐 2017년도라고 합시다. 그럼 17년 동안 이제 변했으니까 기간의 변화분은 2017에서 2000을 빼면 기간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대 판매량은 100이고
그 다음에 뭐 2017년도의 판매량은 만약에 뭐 170이라고 한다면 판매량은 170이 됐고 원래는 100이었으니까 이게 빼주면 판매량의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구하게 되면 바로 이 추세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요.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판매량을 더합니다. 더하면 올해의 판매량 혹은 뭐 미래의 판매량을 갖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외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은 보니까 뭐 계산을 좀 뭐 할 것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예.